2024년 4월 1일 밤 9시입니다. 서울 우유에 3월 15일 08시 51시까지 유효하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3월 3일 날 아침 8시 51분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 12일 정도 유효기간이 있다. 이제 뭐 이 뜻인 같은데, 이것이 금년이 아니고 작년입니다. 작년 거예요. 이래 보면은 1년 전에 2023년 3월 4일 날 여기 이제 서울 우유를 사가지고 허경영 신인님이 이제 스티커를 붙이고 또 이제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름을 한 번 더 적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로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우유에다가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사진을 부착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이름을 적으면은 이게 불로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든 지가 1년하고 한 달이 좀 지난 겁니다. 요것만 보면은 뭐 0303 뭐 요거 보면은 금년인지 작년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도록 돼 있는데 이는 작년에 만든 게 맞습니다. 그것도 못 믿으면 뭐 이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노? 참네. 요거 보면 이제 작년 4월 1일 날 만든 거고, 요거 이제 딱 1년 됐네요. 저거 또 작년 3월 24일 날 만든 거입니다. 근데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만들어 놓고 내가 주변에 이제 정말 그 아픈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좀 드리려고 나눴는데, 내가 며칠 전에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빈병이 여기 있고 요 김치인데 김치에다가 요 스티커를 하나 다시 붙여놨습니다. 저 병에 있는 걸 떼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어제 아래 이제 불로유를 한 병 마시고 나니까 밑에 좀 끈끈한 게 하나 묻어 있어요. 끈끈한 게.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즈 같더라고요. 치즈.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꼭꼭 씹어 먹으니까 고소하면서도 그랬는데, 그걸 먹고 이제 대변을 보니까 대변이 그렇게 길쭉하게 막 그래 놓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이 생각이 들고, 또 몸에 조금 안 좋은 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참 말하기가 좀 그랬는데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뜯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년 만에 1년 하고 1개월 뒤에 뜯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혀 이제 우유가 썩은 게 아니고 그냥 금방 산 거하고 거의 같아요. 여기는 우리 집에는 냉장고가 없거든요. 냉장고 안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도 뭐 가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진짜 할 수 없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계도 기간이 있거든요. 계도 기간. 예를 들어서, 물 한 잔, 이거 물이 아니고, 불로유 한 마시 보겠습니다. 요 정도 조금 많네요. 맛이 좋습니다. 고소하고. 전혀 1년 1개월 됐는데, 전혀 뭐라 그러나, 썩은 냄새가 난다든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거 고소하게. 오늘 저 달력 보니까, 우리 달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방 가서.
잠깐만요. 불을 켜고. 요게 이제 달력보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이 병채로 이렇게 한 잔 마시는 모습이 보이죠. 이 블루를 마시는 모습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책장이잖아요. 책장에 전부 다 블루입니다. 이렇게. 이게 썩는다 그러면은 말라고 이렇게 진열을 하겠습니까? 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 보면은 이거는 거울에 비친 건데, 엄청 많은 겁니다. 이거, 저 하늘궁 저기 가보면은 그 국제관이 있어요. 그 건물에 전부 다 블루를 채워놓은 겁니다. 신인님께서도 직접 마시고, 우리도 만들어 마시고, 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뭐, 내가 아껴보던 책인데, 버리기도 그렇고, 다시 볼만한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정말 뭐 이 책을, 고우영 선생님을 내가 엄청 좋아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고우영 선생님께서 전 그 수호지, 그 수레바퀴, 요거는 이제 이조시대 역사고, 18사력은 중국 역사거든요. 초안지도 있고, 이 책을 보니까 내가 뭐 과거에 내가 살아온 흔적, 근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김영수 교수님의 누가 들꽃보다 아름다운 옷을 지어라. 내 청소년기 시절 때에 내 마음 속에, 내 두 번째 서성이죠. 이제 홀리 바이블, 바이블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열어보지 않습니다. 전에도 몇 번 열어봤거든. 그 다음에 정산의 생애와 사상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정산의 책이거든요. 이 책도 엄청 버렸습니다. 버리고 난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 새시대 새진리. 안운산 종도사님께서 이제 쓰신 거죠. 새희망, 정산도 노상균님인데 뭐 이분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만 내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불교를 가르쳐 주신 한국불교연구원장님 이기영 박사님. 이기영 박사님께서 쓰신 이제 하나의 의미, 내 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나니. 그 다음에 화엄경이고.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강정산 공부할 때 한 거거든요. 최수은의 이제 삶과 생각 동학, 강정산, 신인 강정산, 한의 비밀과 사명, 이상학님, 이분도 상당히 배우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음양오행으로 이제 가는 길. 이것도 이제 강정산 공부할 때 음양오행을 밑에 깔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천자의 꿈, 이게 참 재밌습니다. 차천자. 월곡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차천자.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어제 어제 내가 동대신동, 서대신동 내원정사, 거기에서 이제 좀 폐찰 목에 걸고 홍보 활동을 좀 이래 했습니다. 요 폐차를 들고 홍보 활동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내원정사 입구에 상생방송 STV 내나 이거예요. 강정산을 이제 믿는 단체예요.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내가 뭐 강정산 믿는 단체에 있는 분들은 내가 10몇 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건 한 20년 있었기 때문에 뭐 웬간한 사람들은 다 알죠. 아는데 내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강정산을 이제 하다가 거기에 이제 인연을 끊은 지가 한 8년 되니까, 한 8년 정도 되죠. 8년 되니까, 내가 이제 거기에 나온 사이에 그분들이 이제 입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강정산을 믿는 단체에서는 입도라고 합니다. 입도. 자, 블루를
좀 마시니까 영 몸이 좀 좋아. 내가 며칠 전에 그 좀 몸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는 내가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비밀 아닌 비밀이 있고 이러니까 시간 지나가고 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불로유 한 병을 먹고 나니까 영 좋아요. 영 좋아서 오늘 이것을 내가 내 주변 친인척한테 내가 주려고 한번 그 전에 이야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안 오십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한 번 더 전화해가지고 한 번 더 오시면은 내가 이거 한 몇 병 주고 같이 한번 먹어보는 것을 그분이 많이 아프거든요. 참 진짜 이거 뭐 쉽게 말해서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그 한 달에 그 병원비도 한 1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잡사 보시라고 여기 내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워낙 사람들이 참 그 허경영 신인님에 대한 인식이 기원 매스컴에서 엄청 안 좋게 표현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본인들이 또 생각할 때에 그걸 좀 못 믿으니까 그렇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전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오면 드리려고 내가 나눴는데 내가 지금 이제 내가 너무 이제 막 몸을 혹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1956년생이니까 한국식으로 69세, 69세잖아요. 그런데 뭐 몸을 20대, 30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막 일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전에처럼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뭔가 하면은 뭐라도 하나 더 알려고 그 유튜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튜브를 하려면은 뭐 뭔가 알맹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뭐 내용이 콘텐츠 그러니까 내용이 좀 있어야 그 말을 하지 내용이 없으면은 그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있는 유튜브를 하려면은 1시간 정도 더 들으면은 거기서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1, 2분, 2, 3분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한 뭐 3, 40분 이렇게 이야기하려면은 유튜브 좀 영양가 있는 그런 방송을 한 몇 시간 뭐 7, 8시간 들어야 돼요. 그걸 듣다 보니까 막 밤도 없고 낮도 없고 막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조금 이상이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낮으로 이제 뭐 육체적인 노동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조금 이렇게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불로유 좀 마시고 불로유 마시는 소리입니다. 불로유 좀 마시고 이제 전에처럼 이렇게 막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조금 쉬어가면서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제 저게 먹고 그래 아까 그 내원정사 거기 가니까 내나 그 상생방송 STV 이래 놓고 이제 그 상생방송 선전도 하고 뭐 이것이 계획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책자 쭉 갖다 놓고 있더라고요. 그 뭐더라 뭐 하여튼 그 옛날에 우리들이 홍보 엄청 하셨던 했거든요. 한 그것도 10몇 년간 우리가 그런 일을 했어요. 엄청 했습니다. 포스터도 많이 붙이고 길거리에 이제 서가지고 이제 그 전화번호 받고 뭐 이렇게 책 무료로 나눠주고 그래 보면은 뭐 한 100사람 가운데 한 사람 될까 말까 하고 그래요. 뭐 이제 또 그래 되다 보면은 이제 뭐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 남의 그 뭐 비밀스러운 이야기 많이 알고는 있지만은 이야기 안 하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노상균 씨에 대해서도 내가 뭐 좀 아는 바가 있지만은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조용하게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 보니까 뭐 무슨 신학, 동방 신학 뭐 된다고 또 뭐 그렇게 어제 적어놨던데,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분한테 그 허경영 총재님의 그 유튜브 방송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해봐야 또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저절로 깨달아가지고 하면 모르지만은 그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경산 믿을 때에 이제 그 내가 많이 사람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하고 뭐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그 유튜브 강의도 이렇게 보내기도 했는데 그거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푹 빠져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 그리고 카톡을 몇 번 보내니까 그 뒤에는 뭐 엄청 잘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그분도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이런 거 이제는 절대 보내지 마라.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유튜브 강의 이런 거는 보내지 마라 해가지고 뭐 다 차단을 다 시켜버렸죠. 그럼 보내봐야 받지도 안 하고 나중에는 화를 내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야 15번 이제 비례대표 15번은 이제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차단 해제해가지고 다시 카톡을 보냈는데 뭐 답변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그 사람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경고를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뭐라 그러나 그런 것이 있죠. 무슨 어떤 법률이 집행되기 전에 사전에 이제 홍보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한 10년 정도는 기회를 주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10년 정도는.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3년 10년간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우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소울음 소리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를 통해서 유튜브 뭐 휴대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틀면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유튜브 하면 그게 다 누구나 다 봐요. 그런데 누구나 다 봤는데도 그걸 이제 자기가 들을 기가 없으니까 못 넣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고 또 불로유도 1년 넘었단 말입니다. 이 불로유를 이렇게 우유에다가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사진을 부착하거나 이름을 적으면은 우유가 썩지 않고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우유가 신비한 어떤 물질로 바뀌어 가지고 암흑 에너지가 여기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의 이제 몸도 이제 치유가 되고 엄청 좋은 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1년 된 거 지금 먹고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지. 이런 것을 알려줬는데도 1년 됐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데도 이제 안 믿으니까 할 수 없죠. 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재수가 없는 사람 그거는 뭐냐 하면은 복권을 사가지고 이거는 복권 산 거는 당첨이라 당첨. 복권 뭐 하나 사는데 뭐 얼마입니까? 나는 뭐 안 사봐서 모르겠습니다만 1,000원인지 2,000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뭐 복권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하겠죠. 그 한 장 사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1억짜리 당첨이 확실한 거야. 그런데 그것을 당첨이 된 것은 확실한데 그것을 도로 이제 당첨된 그 표를 도로 이제 표를 반납하고 가져간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좀 하늘궁까지 참 진짜 천신만고 그때 와가지고 또 쉽게 말해서 백공명패도 하고 뭐 축복도 받고 뭐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 돈을 도로 받아간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이 제일 재수가 없죠. 그러나 뭐 신인님께서는 다 이제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또 그런 분들은 자연히 조금 용서를 나중에야 받겠죠. 이제
받지만은 자연히 이제 조금 친밀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야박하게 멀리할 수는 없지만은 불가건 불가원이지만은 자연히 가까워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또 너무 또 이렇게 야박하게 멀리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일 4월 2일 날 SBS에서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인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10시부터 12시까지인가 하여튼 간에 아침에 그 SBS에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몇 사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혁명당이 이제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이렇게 언론에서 현재 보도해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하나 국가혁명당을 언급하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쉽게 말해가지고 유령화 해버려요. 유령화 하는데 거기에 소나무당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소나무당이 거기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 보석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오늘 재판하는데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지금 광주 서구 갑에서 출마했는데 아마 당선은 무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나무당의 이제 송영길 대표하고 최대집 목포 전 의사협회 회장인데 이분이 이제 목포에서 출마했고 지역구로서 두 사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로서는 이제 그 노영희 변호사, 변희재님, 그리고 손혜원님, 그리고 정철성 변호사, 그리고 권윤재님, 그리고 김도현, 베트남 대사죠. 그분 옛날 베트남 대사 하셨던 분. 그리고 정다은 님도 있고 또 한 분 더 있어요. 하여튼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 비례대표 하는데 보도를 잘 안 해요. 국가혁명당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 탑골 공원에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무료 급식한 지가 몇십 년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기간에는 못했기 때문에 몇 년 또 못하시다가 최근에는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는 매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급식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줄을 엄청 섰었죠. 그리고 그 JTBC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촬영을 해 갔는데 그 무료 급식을 해주시는 분이 허경영 신인님이다 하는 것은 보도를 안 해요. 사람들. 세금 제일 많이 냈다는 거. 그 종교 단체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안 내도 되는 세금을 그것도 엄청 많은 세금을 내잖아요. 그게 약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그 세금을 1년에 내는 거,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이렇게 낸다는 거, 그리고 무료 급식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불로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유됐다는 거. 혹 내가 한 5천 명 가운데 한두 사람은 어떤 특별한 예의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하늘의 뜻이 또 그렇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펜셀라 박사인가 언두드 박사인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좀 오래되니까 그랬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펜셀라인가 언두드 목사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목포 앞바다에서 배와 뱃길이 충돌해가지고 바닷속에 그러니까 해상에서 교통사고죠. 배와 이제 충돌돼가지고 거기서 수장됐다고 바닷물에 빠져 죽었다고요. 그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말이야. 정말 한평생
예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난 목사님도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수가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는 참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야. 이런 것은 그런 것도 있어. 그 내가 볼 때에 그 좀 불교를 이렇게 잘 자시고 또 열심히 신앙을 하는데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한 분.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백궁에 어떤 뜻이 있었지 그렇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5,000명이라면은 4,998명, 4,999명은 다 치유가 돼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진실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진실 알면은 또 내한테서 진실 빼고 나면 시체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알아도 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노상균 씨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노상균 씨가 그 새 시대 새 희망 그 책을 쓰신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그러니까 백궁에 또 뜻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젊은 시절 때에 그 학창 시절에 이제 복막염이 막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배가 산더미처럼 이제 불러오르고 그 치료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래 있었을 때에 이제 비몽사몽간에 흥국사로 가셨잖아. 가가지고 있을 때 그 이제 아는 누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누님이 그 이화여대 다니시는 누님이 이제 그 먹던 그 약을 말이지 대신 먹고 이래가지고 배가 사가라졌잖아. 사가라지고 났었단 말이에요. 그 약을 먹고 났었어요. 그리고 그때 딱 그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저분한테는 안 되는 거야. 그 누님한테는 그게 충분히 나사줄 수가 있는데 딴 사람은 다 나사줬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린애 때 시절 때부터 젖을 얻어먹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젖을 줄 때 그 아주머니들이 어린애를 이제 눈이 마주치면은 그 아줌마들이 병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치유하는 능력을 이제 신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는데 그 누님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와 같이 그 어떤 그 아주 특별하게 이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래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누님이 이제 다시 환생해 하신 분이 최수진 이사님이잖아요. 그리고 최수진 이사님께서 그리고 환생을 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그게 신인님께서 하늘궁 기와집 지금 뭐 우리가 가면 만나는 그 기와집을 살 때에 그게 현실적으로 도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돌아가셔야 될 그런 운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모모 씨가 이제 백궁에 분명히 갔었을 건데 그분이 백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백궁에서 무슨 일이 있으니 필요하시니까 데려가시겠나 이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 우리 부산시당의 이성근 위원장님도 말이지 그 아주 젊으신 나이인데 내보다 5살이나 적잖아요. 근데 그분 2022년 3구 대선 끝나고 한 2달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돌아가셨어. 참, 그런 것도 보면 하늘 백궁의 뜻이지 하늘의 뜻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 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고. 내일 그 SBS에서 과연 몇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거기 아마 5% 안에 들어가가지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좀 쟁쟁한 이런 정당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신인님 혼자, 허경영 총재님 혼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2시간 한다든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군소정당 전부 다 나오는 데서
지금 이번에 뭐야, 뭐 39개 정당인가? 그 나왔죠, 지금 현재. 예. 보니까 40개까지, 40번까지 있던데, 그러면은 한 38개 정당에서 말이지, 나올 때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확인해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정말 뭐 사전선거는 다가오고, 오늘이 1일이니까 이제 나흘 뒤에는 4월 5일 같으면 진짜 이제 투표를 하죠. 해외 공간에서는 이미 투표가 시작되었고, 내 댓글 보니까 꼭 사전선거 뭐야, 투표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도 막 4월 10일 할까 지금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아이고. 지금 뭐야,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뭐 의료개혁 대해서 한 2,000명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한 5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제 대국민 이제 이렇게 뭐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뭐 사실상 뭐 다 맞는 말도 많이 있죠. 뭐 OECD 국가에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의사 수가 적다. 그리고 이제 딴 나라에 비해가지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봉급이 연봉이 한 2억 한 5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딴 사람한테 들었어요. 평균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럼 이 연봉이 보통 1억 되는 것이 아마 국회의원들이 한 1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보다 그 봉급이 많잖아요. 그리고 보통 소서민들이 보통 1년에 연봉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뭐 5배에서 한 7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많다. 이제 이러니까 의사수를 정원해도 된다. 이제 뭐 이런 의견 가진 분들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말씀도 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말씀대로 또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왜 하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했느냐 말이야. 총선을 앞두고 내가 그 긴 이야기는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의사들이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아주 뭐 엘리트층이잖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공부를 잘하면은 이제 의대 간다, 이제 이 말이잖아. 이게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죠. 공부 잘해가지고 의대 가고 판사 검사 되고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교육, 그리고 경쟁을 아주 심하게 붙이고 말이지. 이런 교육 제도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진짜 없어져야 돼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유의 자기의 그 소질이 있다고, 그것을 잘 개발시킬 주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독일처럼 무슨 니는 전교에서 몇 등, 뭐 1등, 2등, 3등 이런 거 없어요. 통신표 이런 데 그게 없어요. 전교에서 몇 등 이거 없고, 반에서도 몇 등 이게 없어요. 그리고 인류대학, 이류대학 이런 것도 없고 말이지. 대학 들어가기는 굉장히 수월해요. 그냥. 그러나 지금 이제 그 경쟁 없이 했지만 가장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교육제도가 잘 되는 것이 독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의사들이 최상위 엘리트층이고, 봉급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많잖아요. 5배, 7배 정도 많으니까 요런 것을 좀 치가지고 말이지, 이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말이지, 총선에 좀 이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장모는 남한테 10원짜리 하나 피해준 사실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모가 지금 이제 구속돼 있잖아요. 뭐 남 안 좋은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정죄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사물이나 무정이나 유정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막 이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불교에서는 색이라 그러거든. 색적시공이라 그러는데, 색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것은 나와 한 몸이야. 그리고 그것은 불생불멸이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뭐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누구나 다 그런 느끼지만은 신뢰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암만 저기 이제 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신뢰성이 잃어버리니까 일단 그 말에 대해서 믿고 따르고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게 막 그게 마음에 이제 와 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아, 나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심정은 그래요. 그 의사들도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 의사들도 그거 뭐야 그 뭐 피부 성형외과 뭐야 그 뭐야 뭐 성형 수술 해가지고 이런 데는 이제 많이 몰리고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그런 데는 많이 가고 말이지. 뭐 외과 수술 뭐 기타 뭐 좀 이렇게 안 가는 데는 꺼려하는 데는 사람들이 안 가고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잘못된 것을 국가에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안 그래요? 그 어떤 식으로 하든지 거기에 대한 이제 거기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한 게 있는데 내가 그대로 참 전달을 못해서 내가 진짜 미안하네요. 그게 아주 명쾌하게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의료 분쟁에 대해서 해결을 해놓은 그런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내가 그 전달을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험하고 어렵고 하는 그런 데는 이제 큰 메리트를 줘가지고 해야 되고 그때 내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 문제, 의료 문제, 국방 문제, 외교 문제, 교육 문제, 막 청소년 시험 문제, 출산 문제, 결혼 문제 싹 다 해결된다고. 아, 그 참. 아, 근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있었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구구절절히 옳은 말이지. 옳은 말인데 그 총선을 앞에 두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결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2022년 3구 대선 때에 2년 전에 그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에 뭐 나는 15만 명 정도 있는 줄 알았더만 오늘 보니까 11만 명 정도 있다 그래요. 하여튼 뭐 11만 명, 15만 명 정도 되는 의사들의 90%가 윤석열 후보를 찍었어요. 그만큼 보수의 뿌리가 의사인데 이것을 적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입도 틀어막아 버리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의사협회 회장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 해놓으니까 지금 의사들뿐만 아니라 의사들 그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이 있잖아요. 그 한 100만 표 정도 된다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았었다고. 그러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대세가 그래 가고 있는데 아마 100석이 넘지 어려울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석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100석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대통령으로서 힘을 전혀 쓸 수가 없거든요.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이제 한동훈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건희 특검, 뭐 양평 특검, 이태원 참사 그 특검, 최상병 뭐 특검 이거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은 안 하니까 차라리 바로 이제 그 공희준 평론가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하고 사표 쓰는 게 다시 이제 대선 체제로 들어가야 된다. 오늘 그래놨던데 아직 내가 보지는 않았어. 근데 그 말이 맞다고. 하야할 준비를 하고 100석이 안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하야할 준비를 하고 대선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원래는 총선과 대선이 이제 바로 이어질 것 같아. 지금 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면은 과연 이제 내일 그 SBS에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총재님께서 몇 사람 하고 나와서 대화할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가 검색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과연 이제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 나와서 2시간 하면요 그거야 엄청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과연 뭐 예를 들어서 한 40명 나오는 데서 있었다 그러면은 뭐 발언할 시간이 몇 1, 2분밖에 더 되겠습니까? 1, 2분짜리 그 들어봐야 뭐 영양가도 없는 거고 한 5사람 나오는 데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한 3, 40분 이야기하면은 그거야 또 영향력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탑골 공원에서 그 무료 급식 받으셨던 분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 같은 분이 대통령이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 그래 하고 이제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것이 이제 퍼지가지고 지금 데이터상에 잡히진 않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한만 못해도 3%는 나올 것 같아. 3% 나오면은 한 100만 표, 100만 표 되면은 1번, 2번은 당선이 돼요. 이미연님하고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당선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내일 뭐 SBS에서 놓은 뭐 방송이 어떻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바람이 딱 진짜 세게 한 불어버리면은 뭐 10명 저는 당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뭐 지켜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참 신인이시고 이미 세계 황제는 돼 있는 분이고 세계 황제가 돼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 있다는 거고 대통령이 돼 있다는 것은 대통령으로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를 볼 때에 정말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국가혁명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말이야. 국가혁명당에 뭐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합당해봐야 뭐 무슨 조금 영양가가 없잖아. 그런데 국회의원이 한 몇 명 있다. 이런 데서 합당을 하고 합당하는 가운데서 이제 야권에서는 그 이재명 뭐 송영길이 조국 이와 같이 좀 나름대로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데 비해서 여권에서는 뭐 좀 유승민이 뭐 홍준표 최재형이 한교안이 이와 같은 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로 가서는 이제 이재명이나 조국의 그 태풍을 이길 수가 없거든. 이러니까 이제 보수에는 허경영 신인 총재님 같은 분이 이제 합당을 하면서 또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엄청난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 엄청 좋은 그 유튜버 방송이 하나 있던데 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목이 그렇더라고. 곧 다가오는 것이 IMF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엄청난 경제적인 어떤 그 힘든 그런 것이 온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뭐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잘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류 대란이 나든지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 사 먹을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큰 위기 상황에 봉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실상 그렇거든요. 모든 것이 터질 것을 총선 이후로 4월 10일 이후에 터지도록 그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다 터지지 않을까. 터지면 IMF보다 훨씬 더 강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정말 뭐 심청이가 인당수에 풍 빠지는 이제 그런 일. 흥부가 자기 저 형수님한테 주걱으로 뺨을 한 대 얻어 터지는 말이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한신이나 제갈량이나 장자방 같은 그런 제주로서도 능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지경에서 사람들이 허경영 신인님을 이렇게 강력하게 찾는 그러한 시절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연히 이제 불로유 진실은 뭐 다 밝혀지니까 이 불로유 썩지 않잖아. 지금 1년 1개월 된 걸 지금 내가 마시고 있잖아요. 참네. 어떤 사람은 뭐 밀봉을 뭐 잘하면은 그게 안 썩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도 아니지. 암흑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참
한때는 그래 뭐 어떤 사람 모 교수 말이에요. 모 교수가 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뭐 축복 받는데 100만 원, 뭐 명패하는데 300만 원, 부부 학교 500만 원 이 받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완전히 사기꾼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과연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이제 이거지. 명패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종교의 종자도 모릅니다. 종교의 종자도 몰라요. 기독교 예수의 그 정신의 100만 분지 1, 아니, 억만 분지 1도 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물론 기본 상식은 있고, 기본 도덕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그 어떤 차원으로 들어가면서 보면은 이 사람은 전혀 그게 아니라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자기가 이제 많이 안다 이거지. 자기가 국립대학교 교수니까 많이 안다. 그러니까 자기 허경영 총재가 가짜다 이제 이러는데, 그건 아니지. 그런 사람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범소유상 개시험왕이고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예르다 이 뜻을 해석해보라 그러면 해석 못합니다. 못해요. 견성이 된 사람이 아니라고. 야, 옳은 좀 내용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좀 그렇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불효율을 이렇게 뜯다 보니까 내가 또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일 이제 그 SBS에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과연 몇 사람이 나와서 할까?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내일 때 봐야 알죠.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언론에서 또는 이제 기존 방송에서 국가혁명당을 전혀 보여주지 않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유령 취급을 했지만은, 그동안에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이제 무료 급식 받으신 분이 또 많이 있잖아. 있고, 또 진정으로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시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야. 내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제 그 두더지 작전 뭐랄까 이런 표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한 3%는 최하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저는 다 되면 참 좋겠는데, 혹 안 된다 하더라도 1, 2%, 1, 2명 잘하면 한 3번, 4번까지도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제일 좋은 거는 10명 얻어가지고 캐스트 보팅을 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보입시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